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 또 여야 의원들이 맞서고 있는 중점적인 쟁점 사안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서고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비서고 논란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자, 어떠한 논리로 법사위원들이 공방을 벌였는지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죠. 최근에 MBC 사장 등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법원에 이제 재판이 넘어가면은 어쨌든 나름대로 가려야지 않을 그렇겠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 심판을 할 수 있겠죠. 처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저는 뭐 올해 사자성어가 양두구육이 100%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피바이든이라는 그 신조어가 생겨서 두 개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60% 국민의 60% 이상이 바이든으로 듣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방송을 보고 무슨 뭐 음소거가 제거된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다거나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듣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으로 바베큐 효과를 받은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MBC에 대해서 여당이 저 뭐 이런 좀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놈만 팬다는 전략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지상파나 종편들은 귀가 없습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그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다 그렇게 방송을 했단 말입니까? 패려면 다 패십시오. 있는 이른바 바이든 발언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MBC의 무책임한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편승해서 일종의 정치 공작 시도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자막 조작,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겠네요. 일반론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할 수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 MBC 사장 등을 고발한 사안을 놓고서 그걸 고리로 해서 이 사안을 또 야당 의원들이 쟁점화했고 여기에 맞서서 여당 의원들이 방어하고 MBC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결국 법원행정처장은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기 어렵다.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저는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날리면으로 들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뭐 바베큐성 사전 각인 효과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어거지 부인 효과 이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거지 부인 효과 이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장성철 소장은 뭐 확실하게 자신의 판단이 있는 모양이죠? 아니 저는 바이든이라고 들려요. 그냥 계속 들어봐도 바이든이라고 들리는데 그 발언에는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책임져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니 지상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뭐 제가 그렇게 들린 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은 나는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들리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국민들 아까 뭐 민주당 의원 얘기했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략 한 60% 이상이 바이든으로 들린다. 그런 여론조사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순간 대통령실에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하지 않았는데 왜 문제 삼어 MBC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는 어거지 부인 효과 이론이 아니냐. 대통령의 부인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이 너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판단과 다른 옹호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이냐. 그렇게 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이 어쨌든 김상일 전 특보와 함께 나오면은 보수 패널 또 국민의힘 쪽 패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쉬운데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 패널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은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대통령실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장성철 소장은 정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냥 지금 조수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든이라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증 책임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 의원들한테 있어요. 어떠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 데이터를 갖고 자, 우리나라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우리가 의뢰를 해봤는데 이것은 절대로 비읍자가 들어가지 않는 바이든이라는 발언이 없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익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디 맡겼는데 그분들이 바이든이 아니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그대로 믿겠습니까? 저는 제가 듣는 귀에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바이든으로 듣는데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그거 아니라니까 어거지를 쓰고 우기면은요 국민들이 아 저긴 정말 비합리적인 집단이구나, 저기는 소통이 안 되는구나, 불통이구나, 고집과 신념만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우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낙인찍히는 순간이요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그냥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뭐 비판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다가 총선에서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보수파 진영이 국민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것이 참 두렵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는 장성철 소장이 워낙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보태실 말씀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형국이네요.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김상일 전 특보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한 공방이 오갔는데 네.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힘을 싣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려워요. 왜? 일단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먼저 이거를 잘 해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남의 어떤 오해와 내지는 그거에 대한 비판과 이거를 문제 삼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논란은 어디서 키운 거냐면요. 대통령실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MBC가 보도하기 전에 15시간 안에 대통령실이 좀 움직여서 해명을 좀 하고 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전에 다 이게 없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걸 해명하면서 동시에 양해를 구하면 이게 국익에 도움도 안 되고 하니 이렇게 좀 우리가 유감 표명을 할 테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시죠 라고 한다면 야당 쪽에서 거기에서 더 나가서 너무 과하면 국민들은 또 오히려 야당을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우리는 무흠결이야, 무결점이야 이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오히려 그 말에 대한 어쨌든 오해 내지는 어떤 다른 어떤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한다? 그리고 틀렸다고 공격한다?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권력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런 태도로 굉장히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실은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거리를 두고 국정감사는 시작됐고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경제와 민생 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 이쪽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하고 싶은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공방이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점 여러 개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통일위원회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주도로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이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제 협치는 물 건너갔고 여야 사이에 상당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맞서다가 결국은 박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외교통일위원회 어제 국정감사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상세하게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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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박진 장관에 대한 회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 위원장님 이 동의가 있어야만 영상을 틀 수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영상 특히 그 음성이 이 방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은 제가 그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야 간사가 사전에 보고 판단하겠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전 검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왜냐하면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하세요 지금. 왜냐하면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당 측에서 이걸 끝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막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가 힘들 텐데 어쨌든 이 계속 이런 논쟁을 벌여야 하는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박진 장관을 패싱을 하고 이런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외통위 위원님들께서는 다산이시고 경륜이 있고 또 다가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의 뜻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김여사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다시 보내왔다는 겁니다. 영부인 버킷리스트 외교예요? 마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니 의원님들 우리가 오전에도 내가 발언 못할 거였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마지막에 또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버킷리스트 외교다. 결국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어서 간 것 아니냐. 먼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간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대표인데 대표가 또 질의하고 나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니까 또 상당히 강하게 또 맞서는 영상 소리 들으셨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중진이시잖아요. 국회를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조율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저도 뭐 국회에서 어제 그제 있었지만 갑갑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아니 도대체 저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는요 대통령실에서 그냥 유감 표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당도 지금 이 정도 했고 국민의 판단이 끝났으니까 국민의 판단이 끝났는데 계속 그런 모습 진짜 안타깝다. 이러면 진짜 그 정부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다. 엄중 경고한다. 그러나 이거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곤해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이것을 무한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그렇게 국익에 굉장히 이익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국민의 민생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할 일들이 많을 텐데 왜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지
참 국민들은 답답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이 저는 바이든으로 들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듣기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확인 질문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청력 테스트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가장 중요한 건 그 발언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직접 어떻게 들으셨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급하게 해보세요. 급하게 나오면서 거기에 상당히 사람이 많고 소음이 많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이게 우리 국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그 우려 섞인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MBC 보도하고는 다른 거죠, 분명히. MBC 최초 보도한 거하고 지금 다릅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대통령도 이렇게 MBC 말씀하셨죠. 보도에는 미국을 현양해서 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와 잘못됐다는 있습니다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닙니다. 자, 장성철 소장은 바이든으로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국회를 겨냥해서 한 건 아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니다.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또 저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정밀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고 기술적으로 소음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한계가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MBC는 MBC대로,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자신들의 보도와 자신들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들어요. 저는 박진 장관이 두 가지 면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박진 장관이 또 잘못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순방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날 월요일 날 저녁에 한 방송사에 나가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라고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저는 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저는 당시에는 그냥 우리나라 국회를 향해서 한 거다. 미국 겨냥한 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이 바뀐 것은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박진 장관이 대통령에게 충성심이 더 있었다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바이든으로 못 듣고요. 날리면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과 같은 건데 본인은 그냥 못 들었다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잖아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들었어야 할 외교부 장관이 저는 듣지 못했어요. 다른 뜻으로 들었어요. 이렇게 오락가락 해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니냐.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도 박진 장관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현장에 있었고 김성환 안보실장도 현장에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해명이 발언 이후 15시간 그렇죠? 또 보도 이후에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왔다. 이 대응 자체가 문제를 키웠다라고 하는 데는 아마 여야 막론하고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명도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온 다음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당시 현장에서 밤늦게 호텔에 오고 나서야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밤 늦은 시각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 시간은 오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해명도 아직은 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좀 잘못돼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힘쏟아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적정한 선에서 정부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냥 이걸 믿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걸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 말을 바꿔서 해명을 하면 또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하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도 우리가 어쨌든 논란을 만들어낸 거니까 유감이다. 그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여기까지 왔고 국민의 판단도 다 끝났으니 우리가 이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만큼은 사과의 뜻을 밝히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좀 그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따르지 않는 진영이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왜? 국민들이 이미 평가가 다 끝났어요. 이거를 뭐 여당이 강요를 하든 야당이 강요를 하든
평가를 바꾸겠습니까? 저도 이거 처음에 자막으로도 듣고 자막으로 든 게 틀렸다고 김은혜 수석이 얘기해가지고 눈 감고 여러 번 틀어보면서 다시 들어봤어요. 네. 근데 제 판단이 있어요. 여러 번 듣고 난 다음에. 예. 근데 그 판단이 저 말에 의해서 바뀌겠습니까? 국민들도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이미 판단한 거를 저렇게 강요한다고 바꾸겠습니까? 자, 두 분께 김상현 전 특보 어떻습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이제 대통령의 비서관 논란은 더 이상 안 다뤘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은 대통령실이나 책임 있는 데서 마침표를 어느 정도는 찍어주는 게 가장 좋다. 아니면 좀 야당이 좀 대범하게 그래 우리가 그냥 봐줄게. 뭐 아닌 거 다 아는데 뭐 너무 그렇게 애처롭게 나오니까 여기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해줄게. 이런 식으로 양쪽 중에 한 군데가 했으면 좋겠다. 마침표를 어느 쪽에선 찍어줬으면 좋겠다. 예. 장성철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너무 억지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지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나 분석 자료를 갖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아,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대통령실의 말을 믿고 우리가 이제 그만둘 수 있는 거지.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바이든이라고 들리는데 계속 바이든 얘기 안 했다니까, 난리면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억지를 쓴다면 이러한 대통령실의 인식과 태도는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장성철 소장이 지금 당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가장 최근에 당적을 가지신 게 언제고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저는 2016년에 그 새누리당. 새누리당. 네, 당적. 그 바른정당이 창당되면서 그냥 새누리당 탈당하고 바른정당도 입당하지 않고요. 그때 그냥 무당적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무당적으로 계속 남아 있고 어쨌든 보수 정당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해 오셨다.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억지와 어지를 쓰는 게 보수 진영에 그렇게 좋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 북한이 남북 대화를 하자라는 신호탄으로 저희들은 읽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니까 국민들이 야, 저긴 정말 소통이 안 되는 집단들이구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통하면 안 돼요. 국민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그러한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망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망했죠. 예, 민주당이. 네. 예. 사실은 언론도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이런 것이 또 언론 본연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론이 해야 할 책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 어디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 정부, 장관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다.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당시의 장관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감시, 견제 기능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할까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정권을 막론하고 사실은 예측 가능한 발언들이 나오죠. 일단 우리가 무조건 잘했어, 저쪽이 잘못했어.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주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정당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침묵하고 있는 그러나 정확한 의견을 알 수 없는 중간층, 중도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정치판 또 선거를 바꾸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도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투표에 참여해서 어느 쪽 정당을 찍느냐 안 찍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양비론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사회로 바뀌었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있는데 한쪽의 주장 아니면 다른 쪽의 주장이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제3의 주장, 제4의 주장, 제5의 주장이 존재할 수 있죠. 무지개 색깔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해야 더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정치권에서 내 주장에 따라야 해. 제3의 주장을 하면 넌 양비론자야.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민주주의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을 잘 정의했으면 좋겠다, 양쪽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편끼리만 얘기하면서 우리가 국민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패거리죠.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단어의 뜻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넘어서서 적어도 중도까지. 가능하다면 비판적인 저쪽 정당의 인사까지. 이거를 해야 그때 우리는 국민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쪽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나의 이익, 내 패거리. 지지자 여러분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다음번 2024년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은요, 거의 경악스러울 정도의 패배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지지층의 환호와 지지를 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요, 무당층, 지지정당 없음층 이런 분들이 중도층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수치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건들과 관련해서 정말 이쪽 진영, 이쪽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수치를 보면은요, 국민의힘 의원들,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 정말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지지층들이 유튜브에서 그래 윤석열 대통령 도와줘야지, 그게 선거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정책과 해명과 판단과 그러한 상식적인 생각을 꼭 가져주셔야 다음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대부분 좋은 지역구에 있잖아요. 영남권, 수도권에서도 강남. 이쪽에 있는 의원들이 되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바이든 아니에요, 날리면이에요, MBC 때려잡아야 돼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도층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나머지 수도권에 있는 분들, 중부권에 있는 분들 선거 완전히 폭망합니다.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국민의힘 계시는 분들 나의 공천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예. 아니 저도 좀 보태면 이런 거예요. 좀 제가 이 생각해야 말씀드린 될 게 거는요, 국회의원들을 폄하하자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간에 재선이 당면 과제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 정치는 생계형 정치가 되는 거죠. 자기 생계형. 국민을 위한 국가와 정치가 국민을 위한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자기 생계형 정치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 논리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우리 당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이 있으면 저는 욕을 먹더라도 비판을 합니다. 장성철 소장처럼. 근데 김상일 정당에서 정도도 비판 많이 해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근데 정당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당이 왜 있습니까?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위치들이 있으면 그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왜 획득하려 하느냐가 더 중요한 그게 문제죠. 더 중요한 거죠. 권력을 그렇지만 잡고 뭘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은 어쨌든 획득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그 자리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불임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가장 불행한 모습은 불임정당입니다. 근데 지금 불임정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내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자기 어떤 권력만을 유지하거나 그러기 위한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꼭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요. 국민 눈치 보고 중도층 눈치 보고 그런 정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 해나가는 게 지금 더 중요하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끊임없는 견제가 있는 것이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뭐 두 분 말씀 드리면서 역시 다르다 틀리다, 가끔씩 기자들도 앵커들도 사용할 때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다르다와 틀리다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죠. 나와 생각이 다른 거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이 기본적인
명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